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 자, 오늘은 뭐,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별일 없이 지나갔다. 뭐, 거래량도 얼마 안 나오고, 주봉은 47%. 오, 거래량이 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분기봉은 저가를 깼잖아요. 저가를 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한 319 라인 정도에 있거든요. 319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매도치기 사실 쉽지 않아요. 매도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만 해도 뭐 347을 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매도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는데, 지금은 상단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단선을 부러뜨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서 매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내려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 저는 여기는 못 간다고 봐요. 여기. 지금 거래량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 위치에서 볼벤이나 이격 볼벤을 뚫을 수 있나?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맥스가 한 275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6월달 안에는 못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안 찍었죠? 이거 안 찍은 것 같은데? 안 찍었어요. 볼벤을 안 찍었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안 찍었어요. 살짝 남겨놓고 올렸기 때문에 아직은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끌어올려서 붙인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끌어올려서는 붙일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붙은 거죠. 자, 다시 볼벤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할 수가 없어. 그냥 매도자는 들고 가는 거지. 매도자가 뭔가 틈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아요. 자, 어제 설명해드린 거 이격이 벌어져 있다.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이격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갭상승 해가지고 볼벤이랑 이격 볼벤 다 찍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볼벤이 확 내려와요. 내일은 보시면 볼벤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상단선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312.68 이 위로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돼. 오늘 고가 안 넘으면 이제 상단선이 내려와 있으니까 매도할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주봉은 위에 열려 있어요. 월봉은 위에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아래가 이미 닫혀 있는 상태죠. 아래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니까 큰 봉으로는 매도 못 해요. 큰 봉으로는 매도를 못 하니까 무조건 일봉만 보고 매도해야 돼. 일봉만 보고.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일봉이 고가 넘으면 저는 322까지는 간다고 봐요. 여기서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322.66까지는 갈 거라고.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322.66을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으시면 일봉이 고가를 안 넘어야 된다.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해도 돼요. 근데 저가 깨면 하지 마요. 오늘 저가 깨졌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실패한 거야. 아침에 시가 찍었을 때 제가 한 얘기는 뭐냐? 매도도 모르겠고 매수도 모르겠다였어요. 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는 고가를 넘었기 때문이고, 고가를 넘었기 때문이고, 매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저가랑 너무 멀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가랑 너무 멀어서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도 모르겠고 매도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내일은 이제 고가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격의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고가 안 넘으면 갭상승이 떠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선물도 똑같아요. 선물도 고가만 안 넘으면 이제 상단선도 있으니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봉, 월봉은 할 얘기 없어요. 주봉, 월봉은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거 보고 매도하라 그러면 뜯어 말려야지, 솔직히.
현재 봉을 보고 매도하라 그러면 솔직히 저라면 뜯어 말려요. 근데 매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예?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으니까 하고 싶으시면, 자, 여기는 저가가 다 깨져 있죠? 예, 다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으면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요. 예, 오늘 깨졌습니다. 내일도 깨지면 사지 마세요. 예? 깨지면 사지 말라고.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졌는데도 막 억지로 매수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레버리지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저가가 지켜지면 사라 그랬지. 레버리지를 사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고퍼스는 다른 봉은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뭐 메리트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이격볼배 넘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2,553원 이 위로는 무조건 보유예요, 보유. 2,553원 위로는 가치가 없어요. 2,553원 위로는 가치가 없다. 2,553원이 어디 있어요? 2,553원. 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위로는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하잖아요. 자, 2,553원보다 낮고, 예? 2,553원보다 낮고, 저가를 지키면, 예. 그러면 매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단기적으로, 예.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몇 가지 내용만 전달을 해드리면, 지금 2개월봉 기준으로 보면, 예. 322.66이 기준선 26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값보다는 종가가 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그 값이 2352예요. 2352. 예? 그래서 재수 좋으면 코스피 지수도 2352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수가 좋으면.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미정이고 코스피 200 지수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22.66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매도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스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운이 좋으면 이제 2352 아래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고, 선물이 306.25, 예? 306.25요. 여길 찍으면 306.25. 지금 310.55잖아요. 한 4포 정도 내려야 돼요. 4포. 4.3포. 여기서 4.3포 정도 내리면 305가 깨지는 거죠. 305가 깨진다. 근데 지금 딱 베이시스가 0.52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일 거예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선물은 2.25만 내리면 됐었는데, 예, 지금 선물은 안 올랐는데, 선물은 2포나 올라가지고, 이게 베이시스를 맞춰서 이제 선물 떨어지는 것만큼 선물도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럼 남은 거는 뭐냐? 코스피. 코스피는 2273인가요? 거기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2273. 예. 2273이면 60포. 예? 60포 정도인가요? 잠깐만요. 효과를 봐야 돼. 예. 60포예요. 60포 내려야 돼요. 60포. 예. 그러니까 선물이 4.3 내리면 코스피는 60포가 내려야 돼요. 60포. 60포면 2%도 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안 깨면 상방인 거고, 그죠? 예. 306.25를 안 깨면 그냥 계속 상방 보시는 거예요. 306.25를 안 깨면. 근데 이제 306.25를 깨면 이제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이 6,047억 샀고 외국인은 6,484억 매도, 기관은 1,023억 매도. 외국인은 6,133억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이제 옵션 때문에 어쨌든 한 이 거래일 동안은 뭐 와리가리 할 수도 있어요. 응?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 옵션 만기 이틀 동안 뭐 오른다고 해도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이거 보세요. 이거 7조야 7조. 하나 둘 셋 넷 6거래일 동안 7조 매도했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거래한 게 있나요? 있을까? 이 정도로 거래한 적이 있나요? 혹시 예. 기억하시나요? 저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외국인이 2024년도 2월 달에 현물을 한 8조 샀거든요. 8조. 제 기억이 맞다면. 네, 2024년도 2월 달에 한 8조 샀어요. 8조. 근데 지금 이게 한 달 동안 8조를 했는데 이건 지금 6개월 동안 7조 매도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번 달에 얼마를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를 매도하겠다는 거냐고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 금액이. 네? 지금 이 매도를 쌓는 금액의 이 수준이 상상이 안 된다고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도 11월달, 12월달 두 달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게 6조예요. 6조 가지고 50% 올렸어, 50%. 지금 30% 빠졌어요? 근데 30% 빠지는데 7조 1,000억을 매도했어요. 네. 50% 올리는데 6조. 네. 그럼 5로 나누면 10이잖아요, 12. 1.2조 가지고 10% 올린 거예요. 네? 1.2조로 10%를 올린다. 그러면 1.2조 가지고 10%를 내린다고 따졌을 때 7.1조면 50% 내리는데 6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60% 정도 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예? 60%. 지금 돈이면 이 돈 가지고도 60%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의 흐름이라고요. 과거랑 비교하면. 그럼 60%면은 340에서 60 빼보세요. 280, 지금 280이어도 아무 문제 없는 자금의 흐름이라고요. 그 정도로 자금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려도 팔고 올라도 팔고, 그죠? 예? 내려도 팔고 올라도 팔고 그러고 있어요. 내려가도 현물을 팔고 올라가도 현물을 팔고 내리든 올리든 상관없이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섭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오르면 살까요? 예? 오르면 살 수 있을까? 지금 이틀 동안 얼만데요? 이틀 동안에 들어온 돈만 2조 8천억이에요. 매도가. 이틀 동안에 현물만 2조 8천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317 아래에서 매도한 금액만 2조 8천억이에요. 얘를 지금 벗어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잖아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 오른다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복만 보면 매수하는 게 맞죠. 예? 지금 복만 보면 저는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리야. 근데 문제는 저가가 다 깨졌고, 예? 지금 저가가 싹 다 깨졌어요. 1, 주, 월, 분기, 6개월, 1년 다 깨졌어요. 다 깨졌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바닥이 확인이 안 돼. 그게 1차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도를 해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는 거는 바닥이 어딘지 아직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라고 권장할 생각은 없어요. 가격적으로 매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매도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없는데 매수하라고는 얘기 못 하겠다고요. 아직 돈 때문에. 돈이 뒤집혀야 돼. 가격적으로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돈이 뒤집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지금 306.25가 안 깨지니까 그나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306.25가 깨지면 저는 2273 간다고 봐요. 코스피 지수 2273까지 일단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멈추면 매수하시는 거고, 거기서 안 멈추면 이제 그 다음에는 2022년도 저점 거기까지도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지수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22평입니다. 그리고 52평이 하회해요. 그러니까 22평이 내려가고 52평이 내려가는데 음봉으로 52평을 하회하는 봉. 예? 요 봉. 예. 요 봉 보이시죠? 예. 이 봉을 과거에 한번 찾아볼게요. 과거에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봉이 그려졌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봉인지 아시겠죠? 52평선이 내려가고 22평선도 내려가요. 근데 22평선이 52평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봉이 가장 낮게 있는 거죠. 자, 과거의 봉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봉이 있는지. 자, 이거죠? 예? 이거 2020년도 2월달 봉. 22평이 내려가고 있고 52평이 밑에서 내려가는데 종가가 아래에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지금 위치가 이 위치랑 비슷한 거예요. 예? 이 위치랑 비슷한 거라고. 지금 봉으로 보면 최근에 가장 같은 봉이 이 봉이에요. 예, 이 봉입니다. 근데 지금 봉이 그 봉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봉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봉이 이 봉일 수도 있다고. 이 봉이 아니라 이 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가 22평을 넘은 거는 전봉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예, 고가가 22평을 넘은 건 전봉이기 때문에 지금 봉이 예, 코로나 때 터졌던 봉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봉 하나.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똑같은 봉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도 똑같은 봉. 여기는 와리가리 하는 봉이니까 제끼고 예. 상승장에는 이 봉이 없어요. 예? 상승장에는 이 봉이 없다고. 특이하게도 상승장으로 봤을 때는 이 봉이 없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죠? 예. 지금 1997년도 9월달. 예, 여기도 보면 22평 이렇게 하회하다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지금 한 요 정도 위치 있을 수도 있어요. 1997년 9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IMF 터지기 전에 월봉의 상태랑도 제법 유사하고 여기도 요봉이 비슷해요. 1996년도 6월봉. 이 봉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예. 예. 22평 하회하고 52평도 하회하는데 52평 밑으로 종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 지금 이 봉이잖아요. 그럼 그 뒤로도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 구조는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형태예요. 이 봉도 똑같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고가가 위에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요런 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992년도 2월달 월봉. 없어요. 그리고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봉의 형태는 상승장에서 나오는 월봉이 아니에요. 예, 지금 형태만 보면 이건 상승장에서 볼 수 있는 월봉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비싸면 비싸다고 하고 싸면 싸다고 하잖아요. 예, 비싼데 비싸지 않다고 하거나 싼데 비싸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싸요. 예?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싸다고. 예? 싸요. 월봉도, 연봉도 싸. 연봉도 싸고, 그 다음에, 분기봉도 싸고, 다 싸요. 심지어 2개월봉도 싸고, 월봉은 엄청 싸요. 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도하기에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 꺼낼 수 없어요. 근데, 돈의 힘만 보면, 어느 때보다 아래쪽으로 강해요. 예?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20거래일 중에 6거래일이 지났는데 7조면 21조를 매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추이로 가면 21조를 한 달에 매도하겠다는 얘기인데
21조를 매도한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2023년도 1년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20조인데, 예? 2003년도에 외국인이 1년 동안 매수한 돈이 20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한 달 동안에 매도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 한 저는 상방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예?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 상방 이야기를 꺼내겠지만 지금처럼 수급이 움직이면 상방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문제는 매도가도 지금 일봉을 제외하고는 적당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일봉이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단선을 꼭 이용하세요. 예? 상단선을 이용해서 일봉이 고가를 안 넘는 선에서만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대부분 하루하루 거래하는 매도는 제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오버나이트를 하겠다 이러면 아직은 아니에요. 주봉이 더 내려와야 돼. 주봉이 시간이 더 가서 상단선이 완전히 내려 꽂아야,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단선을 쓸 수가 없어요. 갭으로 떨어지니까. 봉이 등가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개파락으로 시세를 다 냈잖아요. 그래서 뭐 매도자는 보유 입장에서 보면 해피할 수 있지만 신규 매도자에겐 기회가 없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뭐 1년 내내 매도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죠? 1년 내내 매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한 5개월 동안은 내린 날보다 오른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작년에 제 기억에 1년 내내 오르고 6일 내렸어요. 6일.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은 1년 내내 올랐어. 근데 딱 6일을 내렸는데 그 6일이 전부예요. 6일이 전부라고. 그 6일 동안 내린 거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틀 동안 내린 게 60%예요. 이틀 동안 내린 게 60%고 4일 동안 내린 것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날짜 빼고는 그냥 다 횡보하거나 그런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4일 여기 얼마예요? 340이죠. 여기 얼마예요? 318입니다. 20% 뺐죠? 그러니까 4일 동안 20% 뺀 거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내린 거, 요거 이틀 동안 내린 거, 이거 60%예요. 요게 이틀 동안 하나, 둘, 이게 60% 내린 거랑 요게 20% 내린 거 합쳐서 80%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400에서 떨어져가지고 320까지 뺀 거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딱 6일 내렸다고. 나머지는 그냥 올랐다 내렸다 그것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 사거래일치 내린 거보다 얼마나 더 내렸어요? 내린 거 없지. 여기 12월 9일 날 조금 더 내린 거, 이거 지금 얼마 내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6거래일 내린 거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와리가리 왔다 갔다 그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렸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내린 날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올해도 보세요. 올해 시작해가지고 오른 날짜하고 내린 날짜 따져보세요. 그럼 내린 날짜 얼마 안 돼. 대부분 올랐어. 대부분 올랐어요.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뭐 내린 게 며칠이나 돼. 이거 하루 이틀 크게 내린 거 이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속 올랐어.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상방만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요.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뺀 거 보세요. 요거 열흘 동안 뺀 게 다예요. 열흘 동안에 3개월치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짜로 보면 상방이 많고 가격으로 보면 하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하방을 주장했어요, 여태. 그러니까 하방을 주장했는데 상승한 날짜가 훨씬 더 많으니까 실제로는 시황이 엉망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공해드린 시황은 대부분 다 엉망이라고. 왜? 경험해 보니까 틀린 날이 엄청나게 많아. 왜 그러겠어요? 상승한 날짜가 하락한 날짜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분석한 것만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결과를 잘 보세요. 결과는 지금이 연봉의 작년 저점을 깨고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다 틀렸어. 근데 결과만 보면 지금이 저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시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만 봤을 때는 시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 저점이니까. 근데 지나온 시간을 보면 엉망인 거예요. 왜? 상승한 날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잘 가져가 보세요. 어떤 관점을 가지시냐에 따라 시황이 맞게 보이기도 하고 틀리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